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현대바이오하고 박셀바이오 또 종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네요. 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를 한 이유가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나와야 하는 그러니까 더 밀리면 좋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 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후의 흐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바이오 시간 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기술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그 매수에서 밑꼬리가 생겼죠. 그 위치에서 밑꼬리가 생기고 추가로 시간 외에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 최저점을 찍었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위치가 자, 어디로 보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상승과 하락과 상승. 자, 이 밑꼬리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꼬리에 대해서 강조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꼬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밀리는 것과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저항에 대한 그런 확인 방법 중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용이 되는 사용이 되는 그리고 분석이 되는 그러한 것이 몸통보다는 꼬리 쪽이 더 많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상황에서 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됐는지는 우리가 확인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지금 오늘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고 자 48,000원에 대한 이 설정해드린 이 라인대를 보면 어제는 지지했어요. 어제는 지지를 정확하게 해줬죠. 그런데 오늘은 갭 하락을 합니다. 갭 하락이 뭐죠? 지지 라인에서 갭 하락이 되면 뭐가 된다? 저항이다. 그렇죠? 저항이 되죠. 그래서 꼬리가 생기지만 다시 빠지면서 어떻게 종가상에 저항이 생겨서 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항이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지지가 되고 밑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고 시간 외에 상승이 나왔다. 자, 시간의 1%대의 상승이 나온 게 47,800원입니다. 그러면 47,800원이면 아직까지는 이후에 올라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럼 저항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자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실패했어요. 저항이 생기는 것을 돌파를 하고 실패를 했다. 그러면 내일 또 다시 한번 두들기겠죠. 그러면 두들겨서 또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하락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은 시간 외에 상승한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상승 이후에 어떻게 안착을 해주기를 한번 좀 그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과 오늘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영향이다. 아, 이거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영향이 있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었지만 돌파가 나오지 못했다. 그 시장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돌파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하락에 대한 자, 몇 프로였죠? 거의 6%까지 빠졌어요. 6%까지 빠지고서는 2.27까지 끌어올리고 시간에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모습은 우리가 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기준은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는데 시간, 자, 돌파하고 안착하는 데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몇 번이고 이탈할 수 있고 몇 번이고 돌파했지만 다시 빠질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돌파를 하는 건 상관없지만 돌파 이후에 밀리고 나서 크게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다라면 좀 여유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여유가 있는 게 뭐죠? 예, 지금은 이 자리 밑에 지지가 돼야 될 자리가 아직 많이 있다. 예,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가 돼서 빠지는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커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빠져도 예, 문제가 되는 위치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자리는 아주 그냥 짧게 대응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5일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 자리가 되겠죠. 많아요, 상당히. 근데 큰 그림으로 조금 스윙, 중장기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 하락으로는 예,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어제 흐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그렇죠? 저항이 생겼고 지지도 된 상황이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갭 하락을 했어요. 갭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갭 하락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역시 어떻다? 자, 보겠습니다. 자, 12만 8천 원 저항이 생기는 자리다 라고 했던 자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찍고 빠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최고점을 볼게요. 12만 8천, 60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예, 60원 차이긴 하지만 고점을 찍고 빠졌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뚫어야 하는 자리,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되는 자리를 어떻게 한 번, 두 번 실패했다. 돌파가 나와야 하는 자리를 어떻게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밀린다. 그럼 지금 종가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지금 200원 차이인데 지금 200원 차이로 밀렸다.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밀렸다 지지가 된다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일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일 모습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물론 5일선도 있고 20선도 있고 그렇죠? 이동평균선 다 있지 않습니까? 5일선 지지할지 밀리면 20선을 지지할지 그렇죠? 이거를 보실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뭐 이동평균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밑에 빠지면 이 안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좀 넓은 간격의 파동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안착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래 이 밑에 빠진다. 이 밑에 빠지지만 이 밑에 이 박스권 안의 움직임을 좀 여유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밑에가 하락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5일선에 대한 것과 5일선 이탈 시에 지지되는 라인대가 이 밑에도 있습니다. 이 밑에도 있지만 그냥 여유 있게 이 박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 그리고 이 박스의 흐름에서도 만약에 자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의 박스에서도 박스가 아니라 흐름에서도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어떻게 자꾸 우하향으로 좀 빠지는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일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착을 할지 밑으로 빠져서 주가가 흘러갈지 이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일 뭐 급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분석하고 기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은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